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50쪽에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 관리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행계획인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조사, 기초조사 아니고, 자, 입안 절차. 자, 입안 절차 끝나면은 결정 절차. 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고시, 열람 절차. 자, 그리고 나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50쪽에 보면 도시군 관리 입안 절차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서부터 이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절차예요. 크게 4단계 되어 있죠.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고시 열람 절차. 지정되면 고시까지 해야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입안 절차에는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 절차가 들어가 있고, 결정 절차는 협의 심의 절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에 보시면은 50쪽에 자,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의 1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기초조사에 관한 거예요. 기초조사 여기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이 기초조사를 생략해도 돼요. 앞에 방향제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이런 기초조사 생략하는 규정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방향제시계획이니까 경미한 사항이 없어요. 자, 이거는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도 실행할 수 있겠죠. 예, 경미한 거 실행할 때는 기초조사 생략해라 이 뜻이고, 자, 또 이 기초조사에는 추가조사를 해야 됩니다. 3가지를 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 자,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은 당장 개발 같은 게 실행돼요. 그러면은 개발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있는지 검토안이 넣었다는 거예요. 미리 이 계획을 만들 때 환경 문제가 있는지, 또 그 개발과 토지가 맞는지, 이 적성평가죠. 또 재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추가로 조사를 해라 이 뜻이고, 또 이런 기초조사나 추가조사나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해가 있다. 자, 개발이 다 되어서 나대지가 없다. 자, 결국에는 빈터가 없다는 뜻이죠. 도심지에 있으면 빈터 없는 거고, 나대지는 빈터를 말하는데, 이런 빈터가 없을 때는 모든 조사를 다 생략합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초조사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 줄치입니다. 대통령이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입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초조사를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갈로 묶고 옆에 추가라고 썼어요. 그건 추가조사에 관한 겁니다.
자, 이번에 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 보호일대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향도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을 줍니다.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 보호일대 해양수산부 장관, 시의사 시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다음을 줄칩니다. 토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꼭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죠.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까지 줄친대요. 자,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은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했다, 나대지가 없다는 빈터가 없다는 뜻이죠. 빈터가 없을 때는 모든 조사를 다 생략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참고에 쭉 돼가 있죠. 예, 다 버리세요. 시험에 노느냐? 노는데 이런 부분은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면 맞추는데 꼭 본다 이거라. 예. 꼭 보고 꼭 틀리고죠. 예. 자, 그래서 공법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수천 수만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경미한 사항을 공부를 해버릴 뿐은 맞추기 힘들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자, 우리가, 자, 주민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의견은, 자, 공고, 열람 절차를 써서 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공청회를 쓰면 틀립니다. 시험에 공청회는 쓴 게 아니고 공고열람 절차 써야 돼요. 왜냐, 이 계획은 자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계획으로 자기가 재산적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았다면은 직접 그 당사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고열람 절차를 써야지 공청회는 쓰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공고열람 절차라는 것은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열람기간 열람하고 나면은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자 통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고열람 절차를 씁니다.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물어요. 요 절차 쓴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공청회 쓰면 안 돼요. 왜냐 이런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이게 녹지 지역이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병도 가지고 있고 여기 을도 있고 여기 정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걸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 위한 도시공간을 위반한다 생각하시면은 자 이 위반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이 지역의 용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지금 위반 중에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갑부터 가봤다. 갑은 가보니까 주거지로 바뀔 것 같아요. 땅값이 한 20배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분 좋다 이 말.
그 다음 뛰가니까 병이 봤어요. 아파트 부지가 될 것 같더라. 한 30배가 올라갈 것 같더라. 기분 좋죠? 할 말 없다. 이거. 자, 세 번째로 정의띠 같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될 것 같아요. 200배 이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 야, 이제 나도 인생에 대박이 안 터지는 것 같다. 나도 이제 귀족 반열에 들어간다. 요즘 귀족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예. 자, 그러고 기분 좋게 노는데 어른을 만났다. 예, 어린 묻죠. 니 뭐로 바뀌는데? 나 상업지로 바뀌고, 나는 앞으로 이제 신분이 니하고 다른 귀족이고, 니는 서민이야. 가까이 하지 마. 모른 척 해라, 앞으로. 자, 니도 궁금하면 빨리 가서 봐. 보니까, 어리 헐벗어 뛰가 보니까 어른 녹지 그대로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할 말 많죠? 자, 그럼 공청회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시청 강당에 공청회에 어린 늦게 가서 제 기도 작은 사람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질문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다 들죠. 자기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정은 뒤에서 아주 손만 들다가 집에 갔다. 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의견 제출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리 흥분해서 안 되겠다. 나도 할 말 좀 하자 하니까 이미 흥분된 상태죠. 사회자가 그래, 2분을 줄 테니까 조리있게 이야기를 해라. 흥분됐는데 무슨 조리있게 이야기해요? 몇 번, 저 몇 번 해보니까 앉아라. 자,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공청회를 쓰면 이와 같이 의견을 제출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고일란 절차를 써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써야 됩니다. 그 시험에는 묻는 거는 공고일란 절차 쓴다는 것밖에 안 물어요. 공청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럼 책에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고일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도 인정되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3, 4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디귿에 의견 청취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위반시 의견 듣는 방법을 보면은 자, 거기 A에 공고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만 밑줄 치시고 그 외에도 씁니다. 공청회 X라고 쓰세요. 그래서 공청회를 쓰면 안 되죠.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내용은 한번 읽고 갑시다. 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간 위반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 갈로 다 뛰어넘으시고 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는 자, 그 밑에 줄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고쪽에 하는 2 이상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의견서 제출. 자,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연령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과 통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들어봐라 할 뜻이에요. 밑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위반시 의견 청취는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지방의 의견 듣는데 도시군관리계 모든 사항이 다 듣는 게 아니고 3가지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 페이지 니은은 버리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만 소개되는데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1번 줄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에 관한 것. 이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2번 줄칩니다. 강력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변경 결정도 지방에 들어야 되고. 자,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심화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지방에 의견 들어야 돼요. 자 밑에 기반시설 종류에 관한 1, 2, 3, 4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있죠. 그건 버리시고 자 3번의 의견 제시는 5, 6월 달쯤에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 절차가 끝나면 결정 절차로 가는데 먼저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결정권자는 이 계획을 확정짓는 사람이죠. 누가 확정을 할 거냐에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거기에 줄치고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결정해라 뜻이죠. 다만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이하 다음 줄칩니다.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보다는 직급이 좀 낮죠. 시장 군수는 모든 사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박스에 있는 두 가지만 결정합니다. 1번 줄칩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번 지구 단위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렇게 줄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은 뒤를 배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밑줄 맞춰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외적 결정권자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단 수산자원 보고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줄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1, 2, 3 있죠. 갈로 묶어 보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 뜻이죠. 이번에 자 개발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즉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뭐 수산자원 보호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두 가지 위에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하는 세 가지 있죠. 그런 걸 주로 시험에 묻습니다. 이 내용도 뒤를 배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밑줄 맞춰둡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결정 절차는 저기 칠판에 있듯이 협의심의 절차 거치죠. 그러니까 옆에 가시면 결정 절차, 관로하는 협의 및 심의 후 결정이라고 해놨죠. 자, 양관로 위반의 결정 신청은 버리시고,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양관로 위반의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협의 절차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에 한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 보호일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 미리 협의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5, 6월 달쯤에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3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들어가 있죠. 그게 심의 절차예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심의 거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은 3, 4례 가서 보시고, 양갈로 2번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도 3, 4례. 자, 이렇게 하면 협의심의 절차 거치면 결정됐겠죠. 자, 그 다음 절차가 여기 보시다시피 고시 열람 절차예요. 여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뭘 한다? 고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이 되면 글로 게시하라는 뜻으로 뭐 해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된다. 글로 게시해 줘야 돼. 결정 내용을. 자, 그리고 열람은 여기에는 열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 이게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 했죠. 개인의 재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기간 제한 없이 열람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양갈로 분에 고시, 송부 및 열람이라 되어 있죠. 고시는 동그라미에서 옆에 서서요. 글로 게시한다는 뜻이고, 열람 옆에 씁니다. 열람기간 제한 없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6번의 대도시장의 권한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하나 결정 고시됐다면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군관리 결정 후 경과 조치로서 첫째, 효력 발생 시간 오죠. 왜 이 계획은 효력이 발생하느냐? 실행 계획을 했죠. 그러면 계획을 만들었을 때 언제 실행할 거냐? 효력 발생 시기가 필요하다. 실행 계획이니까. 자, 그래서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결정이 되어서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뭘?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단계 더 거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효력 발생 시점이 지형도면 고시된 날이다. 그렇게 하시고,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겠죠? 예, 엄청 잘 나옵니다. 자, 단담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득권 보호에 관해서 1번 원칙은 3, 4쪽에 보시면 되고, 2번에 예의 동그라미 1번 부분 있죠?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버리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지형도면 고시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하는 이유부터 하셔야 돼요. 왜 지형도면 고시를 했냐? 이미 계획은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됐지만은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도시군관리계획.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자,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은 앞에서 이 고시라는 것은 글로서 게시된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고시문은 실제로 읽어보면은 전부 다 전문용어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떻다?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실제로 저는 여러 번 봤지만은 전문용어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 계획이고 또 개인의 재산에 또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로만 게시하고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글로만 게시하고 효력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지적이 표시가 된, 즉 지번이 표시가 된 지형도에다가 자, 도시군가 결정 고시됐던 이 글로 고시된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도면화해 줍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주면은 이 이야기 어려운 점이 어떻습니까? 해소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꼭 해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다. 도로란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가 있어야 되죠. 결정이 되어서 고시되면은 자, 그 도로가 폭이 얼마짜리고 길이는 어떻고 몇 번지에서 몇 번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전부 다 글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알기 힘든 글로 돼 있는 것을 이런 지형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지형도다라면은 자, 전에 쓰던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 필지들이 있겠죠.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뚝뚝뚝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로 설치할 도로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2번지 같은 경우 땅이 이만큼 들어가고 5번은 이만큼 들어가고 이런 걸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꼭 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합니다. 자, 작성이 되면은 승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되고, 작성 승인되고 나면 이것도 고시를 해줘야 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양갈리론의 지형도면 작성자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네. 옆에 씁니다.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작성자. 자, 원칙적 작성자 읽어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 예적 작성자.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일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특광 퇴덕부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도 위반하면 작성이 되죠. 결국 작성자는 결국은 위반권자다 이 뜻이. 자, 지형도면 승인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의하고 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어서요. 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줄치고, 이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며칠 안에 30일 내 승인해 줘야 돼. 자, 시장군수가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받아라는데 물론 시장군수 작성한 것 중에 승인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첫 줄 끝에 갈로 아래 줄치면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해라. 그거는 시장군수가 앞에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그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승인 및 고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지형도를 작성하거나 지형도를 승인했을 때는 이를 고시함으로써 관리계획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4번의 지형도를 작성 기준 및 고시방법 준용은 버리시고, 자 이제 계획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도시군관리계획도 단일 행정구에서 늘 도시군 기본계획처럼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성 검증을 해줘야 돼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그다음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재검토해 줍니다. 자 그 밑에 5번에 도시군관 입안의 특명에 동시 입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양갈로 2번에 협의라든지 양갈로 3번에 협의 생략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다 이렇게 하시고, 뭐 시험에는 입안 절차, 기초조사나 의견 청취는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오는 내용은 우리 생략 사위 보니까 그 한 페이지 반 걸쳐져 있죠. 그런 거 냅니다. 그거는 보면은 못 맞춰요. 안 보면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의견 청취는 공고일람 절차를 주민의견 등에 선다는 거, 뭐 결정적 회의 시민 절차 거치고 고시일람 시켜서 지역농 고시까지 해야 이게 효력이 하나 발생한다 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에 그게 60조에 가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옵니다. 매년. 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중개업을 할 때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모르면서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자 토지 용도 제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는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국토에 뭐 적어놨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용도, 건축물 종류 있죠?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가야 되고, 자,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도에 맞게끔 용적률, 자 이런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 저게 삼산동 같은 현대백화점 있는 그런 데는 상업적이죠. 상업이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이 들어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자, 주택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주거에 맞는 용도를 넣어야 되고, 자, 그게 맞는 건폐율 용률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저 산에는, 자, 건물이 없는 이유는 용도가 보전이나 돼가 있겠죠. 그래서 보전에 맞는 건물 종류를 넣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건물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건폐율 용률 수치도 작겠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건물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전국토에 자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 지역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한 곳을 크게 이렇게 묶어요. 여기 주택이 있다 하면 이게 전체 묶고 주거라고 해야겠죠. 상가가 있다 하면 상업이라 할 것이고, 자, 논이나 밭이 있다 하면은 농림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크게 묶습니다. 크게 묶어서 여기다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은, 자,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나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준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어요. 여기에 맞게끔 건축해야 돼. 그 용도 지역을 이렇게 크게 지정하고 그 용도 지역에 맞는 세 가지 기준 있죠. 그 일반 기준에 맞게끔 여기는 건축해야 됩니다. 자, 건축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여기에는 용도 지역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해보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자, 부족함도 생기더라. 그 일반적 기준에 따라 여기 건축하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부족한 점이 생기다. 그대로 용도적 일반적 기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자,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해결한, 자, 보완된 기준 있죠. 가지고 건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다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다 이 뜻이. 용도 지구.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곳에는 특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더라, 이 안에서는. 자, 그래서 용도적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구의 보안 기준 가지고는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해야 할 때는 여기 붙이는 것이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용도 지구나 구역은 전국 토대상이 아니고 이는 필요할 때만 용도 지구나 구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보다 용도 지구나 구역보다는 지역은 훨씬 더 크겠죠. 지역을 크게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런 일부 이런 곳에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는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할 때는 뭐가 용도 지구. 특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 기준을 정해야 될 때 뭘 붙인다? 용도 구역을 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국토에 이 세 가지 용도제를 가지고 그게 맞게끔 용도를 다 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먼저 책에 보시면 용도 지역부터 나오죠. 찾았습니까? 네. 자, 용도 지역의 의 봅시다. 용도 지역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자,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까지 줄치고, 자, 그래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는 말 위에다 씁니다. 일반 기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함으로써 그 뜻이에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특정 토지에 지정 변경하려면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실행계획 있죠. 이걸 만들어서 결정해서 지정 변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이다 하는 것은 첫째,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를 자 정하는 제도예요. 우리가 용도제도 세 가지 중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하죠. 용도지역은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자, 제도로서 이게 지정되면은 용도지역별 자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역은 자 지정이 되면 그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많은 제도 건축하는 제도고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이 있겠죠. 이걸 어디다 적어놨느냐 법령에 적어놨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사실상 이 용도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 지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자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방향 제시 계획부터 발표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자 제시되면은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발표되죠. 개발 보존이 착수되고 그리고 나면은 역시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통해서 결정고시 됨으로써 이 토지에 뭐도 지정해놨다. 용도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자 구역도 지정할 수 있죠. 예,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이 토지의 용도 지역 뭐 지구 구역이 자 어떤 건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토지용계획 확인이라는 서류를 떼보면 이 지번에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지구나 구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용도지역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했으면은 이 용도지역에 맞는 자 법령이 정한 무슨 기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겠죠. 여기에 적합하게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은 허가권자가 자 일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자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게 해서 착공이 됐다 이 말, 건물들이. 만일에 여기에 지구가 있다면 무슨 기준? 보안기준, 일반기준, 보안기준 같이 정해버립니다. 여기에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되고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으면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정하죠. 구역은 요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건축물은 다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을 지어져 있는, 건축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 바탕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운다 이 뜻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 적합하게 허가 신청이 되면은 자,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그걸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겠죠. 그런 허가와 관련된 건 또 어디서 배운다? 건축부에 가서 또 배워요. 자, 그래서 다 맞물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적용을 할 때는 서로 중복하지 말았죠. 이 말은 상호 같은 것끼리 이 뜻이죠. 중복 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중복 지정. 그래서 이 말은 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용도 지역은 몇 개만?
한 개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두 개, 세 개 같이 지정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 일건데 옆에다가 자 상호 중복 지정 불가라고 쓰세요. 상호 중복 지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밑에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그건 볼 게 없고. 네. 자, 용도지역에 이번에 종류와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관리지역. 자, 동그라미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 도시지역은 또 주거상업공업 녹지로 나눠지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나눠지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 또 주거지역은 또 더 나눠지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도 네 가지 이렇게 세분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용도지역 종류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